HPO의 시총이 4천억이라면 종근당 건강은 상장을 한다면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HPO의 계산식을 적용해보면 2조 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부터 청약이 진행되는 HP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HPO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22,200원에서 25,400원이었지만 공모가 하단인 22,2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으로 진행이 되며 두 증권사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일은 5월 3일부터 5월 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환불일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인 관계로 5월 7일 금요일이 됩니다. 상장일은 그 후 일주일 뒤인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되고 3일 후인 5월 7일 환불이 됩니다. 상장은 그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HPO의 수요예측 결과에 950건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종합 경쟁률은 252.13대 1입니다. 2020년 평균 경쟁률은 854.42대 1이고 2021년 평균 경쟁률은 이보다 대폭 올라간 1365.55대 1입니다. 가장 낮았던 수요예측 경쟁률이 369.91대 1이었는데요. 이번 HPO의 252.13대 1은 2021년에 진행된 수요예측 중 가장 낮은 경쟁률입니다. 2020년 12월 청약부터의 수요예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HPO의 252.13대 1은 컨타메트릭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요예측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은 지속적으로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며 과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요예측 신청 가격 및 신청 수량 분포를 보면 최근에 대부분의 수요예측 결과가 공모가 밴드 상단 및 상단 초과에 있었던 것에 반해 분포가 매우 넓고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시각화로 살펴보면 공모가 상단이나 상단 초과보다 하단에 분포가 더 많았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인 25,400원 이상이 38.11%였지만 공모가 밴드 하단과 미만이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이 결과로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하단인 22,200원으로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서 경쟁률만큼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기간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 건수로는 1.79%, 신청 수량으로는 4.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950개의 기관 중 의무보유 확약은 17개의 기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예측 결과의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를 해보면 HPO의 참여 건수는 1.79%, CN투수 성진의 의무보유 확약 참여 건수는 1.4%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HPO보다 의무보유 확약이 낮았던 수요예측은 CN투수 성진밖에 없습니다. HPO의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우 놀라운 기록이 하나 깨졌습니다. 2014년 12월 이후 진행된 청약들을 살펴보면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보다 낮거나 공모가보다 높게 결정되는 일들이 반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나기술의 수요 예측 이후 45개 기업 청약이 연속적으로 공모가 밴드 상단 및 상단 초과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HPO가 공모가 밴드 하단을 기록하면서 청약 역사상 가장 길었던 45개 기업 연속 공모가 확정 기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HPO의 주요 매출 품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PO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이 이루어지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절대 약이 아닙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 개선하는 식품일 뿐입니다. HPO의 주요 제품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를 보면 식품 유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 정보를 보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식품이므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밖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질병 예방 치료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해야 하는데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림잡아 350개 이상의 원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는 바로 홍삼입니다.
하지만 홍삼은 2017년 34.7%였지만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내려가 작년엔 28.8%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홍삼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던 비타민은 2017년 15.9%를 시작으로 점유율이 조금씩 내려가 2020년에는 13.7%를 기록하였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비타민 다음 가는 기능성 원료였지만 2019년 15.9%의 점유율로 비타민을 능가하였고 2020년에는 17.8%로 격차를 더 벌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홍삼과 비타민의 비중은 떨어지고 프로바이오틱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검증해 보기 위해 대표적인 인삼 판매 업체인 KTNG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 인삼 부분의 총 부분 수익이 1조 5,836억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조금 줄어든 1조 5,365억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삼 사업 부분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밝힌 제품의 판매액 추이를 보면 홍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비타민은 매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프로바이오틱스는 연간 23.9%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삼의 비중이 조금씩 들어가는 데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선물하는 수요와 스스로 복용하는 수요가 있는데 선물 시장의 대표적인 제품이 홍삼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선물 시장 비율이 조금 높아졌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선물 시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자가소비 시장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건강식품을 선물하는 수요가 줄어든다면 홍삼 및 인삼 제품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HPO의 제품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66.7%를 차지하였지만 2020년에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어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비타민이 약 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HPO의 매출은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에서 2020년 현재 82.8%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HPO의 프로바이오틱스 대표 제품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연 43.1%라고 투자 설명서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장세가 특히 높아 연평균 성장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HPO의 트루바이타민도 매출이 2017년에서 2019년보다 2019년에서 2020년에 2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연평균 상승률이 65.7%가 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제품의 경우 매출이 거의 없다가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기저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HPO의 대표 상품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신체 내에 있는 대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당 미생물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장내 미생물의 영향으로 알츠하이머나 자폐와 관련이 있는지의 연구가 진행이 될 정도입니다. 미생물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장내 미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미생물을 합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체 내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해당 미생물과 인체는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체 내 미생물의 70%가 대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대장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와 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세상에 결론만 빠르게 살펴보면 인체에 유익한 균에 해당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여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하는 근거입니다. HPO의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보장균수 100억 마리의 제품입니다. 이 작은 캡슐에 100억 마리의 균이 있는 것입니다. 100억이란 숫자는 숫자로 나타나기도 매우 어려울 정도로 큰 숫자인데요. 우리 몸에 100억 마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를 추정해본 논문이 있습니다. 1972년까지는 인간 몸에 있는 세포보다 미생물이 10배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해당 추정엔 근거가 빈약했습니다.
2015년 해당 논문이 발표되면서 10배가 아닌 약 1.3배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미생물의 대부분이 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 33조에서 51조의 미생물이 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억 마리의 균이 대장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장내 미생물 수가 39조에 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해보면 100억 마리는 39조의 0.0256%입니다. 하지만 입으로 먹는 캡슐은 위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90% 이상 사멸을 하게 됩니다. 10%만 장에 전달된다고 하면 0.0256%가 됩니다. 이는 스포이드의 한 방울을 0.035ml라고 할 때 12리터의 물에 스포이드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덴푸스의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크리스찬 한센을 통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에 나오는 모든 설명은 HP와 관련된 설명이 아니라 제품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한센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 한센도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업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프로바이오틱 시장에는 매우 많은 경쟁업체들이 있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HPO는 크리스찬 한센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덴마크의 왕세자 대회가 방한했을 때 초청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치하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만 살펴봐도 덴마크 프로바이오틱스로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업체 제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웨덴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찾을 수 있었지만 덴마크를 내세우는 제품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HPO의 대표 상품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덴마크와 크리스찬 한센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서 2019년 20% 이상 매출이 늘었고 2019년에서 2020년은 100% 이상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순이익도 100% 이상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속 성장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HPO는 더 높은 가치를 받아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HPO의 제품 매체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홈쇼핑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쇼핑몰인 온라인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은 홈쇼핑 및 판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PO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펴보면 매출이 늘어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도 100%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고 선전비가 6배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광고 선전비로만 126억을 사용한 것입니다. 홈쇼핑 판매 수수료로 보이는 방송 판매 수수료가 약 350억이나 됩니다. 2019년 방송 판매 수수료를 보면 제품의 원가보다도 수수료가 더 많았습니다. 제품의 원가보다 광고 선전비와 판매 수수료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HPO가 밝힌 공모를 통해 모은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광고 선전비에 약 25억 원을, 디지털 마케팅 회사 설립에 40억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126억의 광고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체 회사를 세워도 될 정도로 매우 큰 지출인 것 같습니다. 비교 업체 및 적정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PO의 놀라운 순이익과 31.89배의 적용 포괄업해져 평가 시총은 6,032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주식수로 나눠 주당 평가가액은 3256원으로 산정되었고 26.63%의 할인율이 적용된 22,200원이 공모가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HPO의 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해 코스맥스 BTI와 셀바이오텍을 유사기업으로 선정하고 두 기업의 펄을 평균한 31.89를 HPO에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두 기업이 HPO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적정한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BTI는 현재 시가총액 1628억의 기업입니다. 코스맥스 BTI는 2020년 3분기까지 단기 순이익을 시현하여 유사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맥스 BTI는 4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유사기업 선정 조건을 2020년 3분기가 아닌 4분기로 확장하여 생각한다면 코스맥스 BTI는 선정 기준에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BTI는 수익이 적어 펀은 매우 높게 측정이 되었지만 자산이 매우 많은 기업입니다. PBR이 0.56배입니다. 즉 코스맥스 BTI는 한 주당 3463원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보다 낮은 16,95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HPO는 공모가 22,200원 기준 시가총액이 4,425억 원입니다. HPO에 기속되는 자본은 614억 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지만 단순 계산으로 PBR이 7배가 넘게 됩니다. 코스맥스 BTI보다 14배나 차이가 나기에 정확한 비교군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셀바이오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은 시가총액 1772억 원입니다. 셀바이오텍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프로바이오틱 원재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 사업보고서를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배양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덴마크의 크리스찬 한센, 다니스코, 모리가나, 로셀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자사 등 소수의 기업이 유산균을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셀바이오텍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종균 개발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위등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상당 부분 사멸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셀바이오텍은 단백질과 다당류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코팅하여 장내 도달률을 향상시키고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 연구소엔 42명의 연구력이 있으며 이 중 박사가 10분이나 됩니다. 심지어 바이오 신약으로 대장암 치료제를 임상 1상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임상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 생산과 완제품 생산은 물론 바이오 신약까지 준비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BTI는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ODM 생산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은 1628억이지만 자산은 이보다 훨씬 많아 PBR은 0.5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셀바이오텍은 프로바이오틱스 종균 개발부터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장암, 바이오 신약, 일상까지 준비 중일 정도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1722억 원입니다. HPO가 가치 산정을 위해 이 두 기업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두 기업이 HPO와 적정 비교 대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판매는 의약품과 달리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최근 업체 수가 줄어들었지만 2018년 기준 87,34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HPO의 덴푸스는 기술력보단 마케팅으로 덴마크의 이미지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엔 다른 덴마크 유산균들도 존재합니다. 최근 크리스찬 한센의 수입 완제품으로 강하게 마케팅을 하는 스트롱 바이오틱스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랭킹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살펴보면 덴푸스의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4등이고 1, 2, 3위가 모두 종근당의 락토핏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락토핏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종근당 건강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2020년 매출은 5,116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약 679억입니다. HPO보다 5배는 큰 규모입니다. 종근당 건강의 51% 지분을 상장사인 종근당 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상장사인 종근당 바이오의 지분 37.2%와 종근당 23.5%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5,411억 원입니다. 물론 지분 가치는 좀 더 낮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HPO의 시총이 4천억이라면 종근당 건강은 상장을 한다면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HPO의 계산식을 적용해보면 2조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근당 홀딩스가 보유한 종근당 건강의 51% 지분만 해도 약 1조 원이 됩니다. HPO의 기준퍼가 30이 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TNG의 매출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5%대의 배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NG의 사업은 경쟁을 하기 어려운 허가산업입니다. 그럼에도 퍼는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HPO의 높은 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매출과 이익의 증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용 최대 주주의 지분이 공모 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이현용 최대 주주는 221억 원의 지분 매각 대금을 얻게 됩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매우 높아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유통 물량의 6.98%가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모주주들도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기존 주주의 지분과 일반 청약자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확약 신청 건수가 매우 낮아 기관 투자자들의 유통 물량이 크게 줄어들긴 어렵습니다. 유통 가능 비율은 26.51%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HPO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4,400억에 이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1,173억 원이나 됩니다. 기존 상장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1,100억 원대 이상의 유통금액은 시엔투스 성진, 솔루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네오이뮨텍, 쿠콘 정도가 있습니다.
대형 IPO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 천억대 유통 물량이 상장하는 경우 시초가 상한가도 드문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나 우선주는 없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이 존재하지만 2023년 8월 6일 이후 행사가 가능하므로 현재는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주력 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은 전부 외주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인수한 생산업체인 비오팜은 HPO 제품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비오팜은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HPO의 핵심 역량 및 기술은 제품 생산이나 연구 개발이 아니고 광고와 마케팅 역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HPO의 공모가는 저렴하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의 크기에 상장 당일 유통 물량도 1,000억 원대입니다. 다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조금만 올라도 이익의 합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를 수 있을지는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환매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제한할 수 없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HPO의 주력 제품인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올해도 작년처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시거나 상장 당일 매수할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 주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상장 당일 매수세가 얼마나 몰릴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1일차 경쟁률을 보고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